네, 안녕하세요.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어제 장 정말 또 흥미로운 장이 펼쳐졌는데요.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고 연말까지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빼고 거의 다 상승하는 또 이상한 모습 보였어요. 이른바 브로드닝 아웃하는 그런 장을 보였는데요. 순환매라고도 하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순환매인데 먼저 다우 같은 경우에 0.97%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러셀 다음으로 높았는데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끝까지 보였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그재그 모습을 보였어요. 꾸준히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0.16%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무려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S&P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지그재그 하는 약간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0.35% 상승에 그쳤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주 스몰캡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지수죠. 무려 1.85% 꾸준히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왜 그런 장이 벌어졌는지 사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141.95달러를 마쳤습니다. 무려 3.22% 하락했는데요. 시가총액이 거의 3.5조 달러에 미치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 보니까 3% 하락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거죠. 그 외에 맥세븐 주식들이 이틀 연속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은 1.58% 하락, 그리고 메타 0.7% 하락, 아마존이 0.64% 하락,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나머지 테슬라가 올랐다는 건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스몰캡 지수, 그리고 지역은행, 중소형주 리저널 뱅크 지수가 모두 대폭 상승했는데요.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가 3.8% 무려 상승했고 그 외에 은행주가 다시 또 트럼프의 수혜주로 꼽히는데 파이낸셜, JP 모건을 비롯한 파이낸셜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어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인더스트리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여기 1.3% 상승했고 그 다음에 소비 관련주 컨슈머 시크니컬 이런 것들이 1% 이상 상승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 모두 상승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구글과 메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0.5% 하락에 그쳤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도 결국에는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하면서 보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빨간색은 거의 없는 초록색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퍼포먼스 보시면 모든 섹터가 대폭 상승했고 그 중에 3% 이상 상승한 업종도 4개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장이 펼쳐졌는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UBS의 스트레티지스인데 나디아다는 스트레티지스인데 이분이 하는 말 잠깐 들어보시면요. Some of the cyclical areas of the market to also catch up. 네, 시크리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어떤 주식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장 경기에 민감하고 그리고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트럼프 관련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그 데이비 켈리라고 아시죠? 데이비 켈리, JP 모건의 데이비 켈리라는 스트레티지스인데 이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지표들을 볼 수 있을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브로드닝 아웃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작년까지는 사실은 올해 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맥세븐 위주로의 어떤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맥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업종에서는 사실 상승률이 상당히 미미했죠. 상승을 시도하다가도 계속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달러를 터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KRE는 이제 리저널 뱅크에 대한 ETF인데 지역 은행 주식이 트럼프 2기 집권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중소형지 은행 같은 경우에 M&A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규제 완화,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의 어떤 호재가 겹쳐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67.8
전고점을 거의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전고점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도 중소형주 지수인 IWM 러셀 2000의 ETF죠. 이거 역시 지금 어,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면서 선거 이후에 급격하게 오르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XLK죠. XLK는 이제 S&P의 테크놀로지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반등세가 거의 미미한 정도고 전고점이 237인데 제가 예전에 비디오에서 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전고점 237을 뚫을 수 있을지 이걸 뚫지 못하면 결국 계속해서 사이드웨이로 되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당분간 237을 뚫을 수 있을지 사실 이 저항선의 237이라는 저항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뚫을 수 있을지 좀 당분간은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그 에드 야디니가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이분 잠깐 The 말씀 Fed to say 들어보면 that the Fed funds rate's restrictive when the stock market's at an all-time record high, Bitcoin is at an all-time record high.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드의 어떤 그런 금리 인하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이분은 예전에도 소개드렸지만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2020년대에 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실적 전망치를 모두 업그레이드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6,700 정도까지 S&P가 갈 수 있다. 10% 이상 상승을 점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경기 지표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계속해서 법인세 인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애니멀 스피릿이 트럼프 시대에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 다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이 다음 주에도 될 수 있을 건지 봐야 되는데 사실 다음 주에는 일단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겠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비트코인이 한 9만 8천, 9만 9천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10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지. 근데 10만 달러를 찍으면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무도 없어지는 그런 어떤 가격대가 되는 것 같아요. 10만 달러에서 과연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내려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10만 하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음 주 목요일에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열리지 않고요.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도 장이 일찍 끝나는 오전장만 열리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사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가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그리고 금요일 오전장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작을 것 같아요. 다들 휴가철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은 가운데 지금 근데 흐름이 너무 좋고 또 어저께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속보가 나왔잖아요. 어떤 중요한 속보가 나왔냐면 트럼프의 재무장관이 선임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베센트, 스캇 베센트라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상당히 옹호하고 친 트럼프 경제 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헤지펀드 소로스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재무장관 선임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탐리가 또 뉴스에 나와서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재무장관 선임이 마무리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재무장관의 선임과 비슷한 시기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특히 트럼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무장관 선임이 이제 마무리됐고 그리고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적은 한 주가 될 거다. 목요일 휴장하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데 이렇게 투자 심리가 폭발하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 상당한 또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특히 트럼프 관련주 중심으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XLK 그 테크놀로지 주식이 과연 따라갈 수 있는지 탐리는 사실 테크놀로지 주식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지만 다른 부분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뭐 소형주, 중소형주, 지역은행주 이런 것들이 캐치업하는 주가의 어떤 성장률이 테크 주식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 몇 년간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장세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현될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워낙 그 경기 지표들도 뭐 잘 나왔어요. 뭐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S&P 서비스 지표라든지 또 S&P 매뉴팩처링 제조업 지표 같은 게 다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 PCE 데이터가 발표되긴 하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시장에서 지금 추세라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은
땡스기빙 데이 할리데이다. 그리고 금요일도 오전장만 열린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가운데 상승하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키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장 요약 드리고 그리고 JP 모건의 그 데이비 켈리 그리고 나디아 스트레티스트 나디아 이분 UBS의 전략가죠. 이분 어떤 브로드닝 아웃이 어떤 시장의 어떤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에드야니의 실적 전망 그리고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2020년대에 계속해서 시장이 강세를 볼 거다라는 전망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일정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미국의 어떤 뉴스라든지 전망이 있으면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